네, 세월호가 교통관제센터와 교실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김세원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해양대 김세원 교수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진도관제센터 교신 내역 들어보셨는지요? 예,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록 관련된 자료도 조금 얻어봤고요. 실제 TV에서 나오는 분석 자료도 계속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역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캡틴의 초등 대응 미숙이 정말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고 VTS 센터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대응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제일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선실에 승객들을 남아 있으라고 한 방송 문제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는 본선에서 남아 있으라고 한 이유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판단컨대는 구명 뗏목을 내리고 그다음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바닷물에 내리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참 아쉽습니다. 교신을 어떻게 누가 했느냐도 좀 관심인데 보통 교통관제센터의 교신은 선장이나 선원 누구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선장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보통 통상적인 VTS 교신은 당직자가 합니다. 당직자. 네, 당직 항해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타식 키를 잡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이 사고 날 때는 이제 당직자가 3등 항해사인데 3등 항해사가 주로 하게 되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관제센터와의 교신을 할 때 지침 이행 등이나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매뉴얼보다가도 이런 위급 상황이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신 거는 선장이 갖게 됩니다.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의문이 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선장이 직접 선교에서 지 통솔을 하도록 아주 명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 사고 감지가 됐을 때부터는 선장이 직접 했어야 하는 것이 맞죠. 예. 자, 그럼 이제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자, 이 녹취록을 보면 초반에 지금 9시 25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 탈출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라, 인명 탈출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선장이 계속 물어봐요. 구조할 수 있느냐고, 구조가 가능하냐고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맞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선장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바다에 뛰어들면은 아무리 해도 위험하다. 생명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체계적으로 통솔을 해가지고, 바다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지금 25분 상황에서도 보면은 자꾸 묻지 않습니까? 언제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도착하느냐고. 그걸 묻는 걸로 봐서는, 일단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상황에서 인솔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녹취록을 보면요, 선장이랑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송이 되지 않는다, 이런 허위 보고를 하면서 또 우왕좌왕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탈출 지시를 내렸음에도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탈출 지시라는 것이 이제 아마 진도 VTS 센터에서의 교신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탈출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VTS 센터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장의 정보를 VTS 센터는 어디까지나 본선에서 음성으로 주는 걸 갖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VTS 센터에서는 그 탈출해라, 뭐 퇴선 명령을 해라 이런 지시는 못하고 예.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퇴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뭐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해라 이렇게 준비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실제 탈출은 본선 선장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 예. 여러 가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예, 전에 맞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 녹취록을 보면요. 예. 뭐 이미 기울어져서 탈출이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판단이 적절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장은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뭐 50도 60도 기울어질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실질적으로 50도 60도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지금 9시 7분인가 교신을 했는데 예. 그 50도 60도 기운 것이 5분이 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은 네. 예. 그래서 브릿지에서 뭐 몸을 가눌 수 없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브릿지에 있는 선원들이 그 선실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위해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보여주는 것을 못 하거든요. 예. 어디까지나 이제 뭐 방송으로 음성으로서 전하는 이런 거밖에 못 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교신 내용을 또 보면요. VTS에서 선장이 판단을 해서 승객들에게 탈출을 명령을 하든지 선장이 판단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선장은 거기다가 우왕좌왕 좀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관제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탈출 지시를 했었으면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예상이 있었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제센터가 어떤 지시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선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장에게 지금 퇴선 명령을 내리고 탈출을 해라까지는 못합니다. 탈출을 왜냐? 해라까지는 못하고 예. 상황 판단은 결국 선장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탈출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 탈출을 해라, 뭐 퇴선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그거는 현장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결과가 어떤 잘못된 걸로 나오면은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예. 예. 그래 되다 보니까 VTS 센터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배와 관련돼서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교통통제 관제센터에서 내린 그 지시에 대해서 지금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한 사고 대응의 지시는 이제 선장이 내려야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다른 구조 배를 보낸다든지 몇 분 후에 도착을 한다든지 이런 통제는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보니까 둘라 에이스홈가 하는 배가 그 제일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 예. 구조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은 걸로 그 교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그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신 퇴선하시오 이런 정도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은 예.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둘라 에이소의 선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그 본선에서 퇴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승객이든 그 승무원이든 물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구조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그 직접 현장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퇴선 명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세월호가 사고가 난 뒤에 관제센터 두 곳에 다 연락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제주센터에다 처음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주센터가 사고를 접수한 뒤에 진도에다 알려주는 시간도 좀 상당 시간이 걸렸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관제센터끼리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관제센터는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예. 뭐 특히 이런 비상 상황일 때는 뭐 바로바로 하죠.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진도 VTS 센터는 해경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 제주 그 VTS 센터는 항만 내의 그 센터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청 소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속이 다르군요. 예. 그게 소속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예.
그래 되면서 이게 뭐 자동적으로라든가 어떤 체계적으로 바로 연락하는 이거는 갖춰져 있지를 않질 않나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예. 조금 뭐 조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12분 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예. 시간도 참 정말로 아쉽습니다. 예. 자,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구조 배가 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그 녹취록을 보면요. 이미 구조할 수 있는 배들이 주변에 뭐 어선이라든지 여러 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통제센터에서는 배가 간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황을 살펴봤을 때 긴급한 상황까지도 이제 지시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는데 당장 이 선장이 이런 상황을 다 판단을 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상황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녹취록만 본다면요? 아닙니다. 그 전혀입니다. 초동대학 미숙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됐으면은 그 퇴선 명령을 진작 내렸었겠죠. 예. 지금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경 합수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무리한 급선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다만은 제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예. 그 급선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앞에 생각도 안 했던 어떤 부유물체가 나타난다든가 예. 또는 뭐 옆에 있던 어선이 갑자기 선수 방향으로 끼어든다든가 이러면은 대타가 그 변침을 하면서 급선에는 그거는 종종 하는 거거든요. 승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해하는 상황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번 이배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급선회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복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면은 그 급선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급선회를 했을 때 전복이 되도록끔 그 소위 말해서 복원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게 문제죠. 예. 그걸 얘기를 해야지. 예. 그 3등 항해사가 급선회를 했다는 그 자체에 과실을 주면은 예.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급선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에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방금 들어온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고 계속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해서 거짓 인터뷰로 무리를 빚었던 홍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남지방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홍모 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출연해서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를 맡고 있다는 등의 막말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홍 씨 발언의 사실과 의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홍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바로 전해져 있습니다. 예, 홍 씨는 과거의 행적으로도 계속 보도가 되고 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물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들어온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제 급선회 자체보다는 급선회 했을 때 복원력을 잃었던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게 왜냐하면 로딩 마스터라고 하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원력을 잃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직접적인 원인은 그쪽에서 찾는 것이, 제일 큰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급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좌측을 이렇게 갑자기 기울게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드려도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KBS 토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배가 맹골 수도를 통과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풍도 북단에서 저 제주도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하도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그 방향 전환이 한 4, 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실제 내려오던 침로에서 새로운 침로가 한 4, 5도 바꾸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탈을 뭐 한 4도 내지 5도 정도는 통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네.
그렇게 탈을 썼을 때 선박의 특성상 이제 자현적으로 우현으로 탈을 썼을 때 자현적으로 경사를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방 경사인데 예. 이 예방 경사를 제가 봐가지고는 뭐 2, 3도 정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복원력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예방 경사를 이렇게 한번 딱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자연 경사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꺾인 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15도, 20도 계속 넘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 급선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급선회가라는 것이 지금 그 AIS의 항적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으로 이제 한 20도 정도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선박 조종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입에는 그 쌍추진기입니다. 프로펠러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연 프로펠러는 물속에 깊이 잠기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 프로펠러는 이 배를 미는 전진 추력이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우현 추진기는 수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네. 경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우현 추진기의 그 배를 미는 추진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 되면은 이 배가 우선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회를 하게 되고 네네. 한 20도 기온 상태에서 배가 우선회를 하니까 사망사 당직 타수는 바로 스톱 엔진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엔진을. 예. 그러니까 엔진을 예. 정지를 했을 것 같더라고요. 예. 프로펠러 돌아가는 정지를 거를 했을 것이다. 예. 정지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정지를 하는 시점에는 배가 이제 한 19나 들어가는 전진 타력이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앞으로 가게 되고 그때는 네. 이제 프로펠러의 영향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또 그 당시 상황이 그 노스웨스트 북서쪽으로 조류가 한 거의 0.8라떼, 1라떼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조류가 수면 하의 그 선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선체를 우현적으로 이렇게 밀었을 거예요. 예.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AIS상에서 나타나 있는 급선회했다는 항적이 예. 나타났던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듣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예. 듣기로는 이제 꺾이다 보니까 엔진의 힘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한쪽을 껐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사실은 복원이 돼야 되는 것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예, 그 뭐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복원력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화물을 좀 과도하게 적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적 화물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경사를 조금 더 급격하게 하는데 회복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 과적 화물 그 자체보다가는 예. 화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실었느냐가 중요한데 네. 예. 그 중량물은 이 배같이 복원력이 이제 작은 배는 중량물은 가능하면은 밑에 쪽으로 실어야 되거든요. 우리 오뚜기 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밑에 쪽으로 실어가지고 그 복원력이 GM이 이제 이렇게 크게 좀 나타나게 해야지 되는데 예. 이 배는 지금 보면은 1층에는 그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종류 좀 중량물들을 싣게 돼 있고 네. 2층에는 이제 자가용 종류들을 싣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2층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 배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화물 가적을 떠나가지고 예. 그 복원성이 원천적으로 작았던 것이 문제인 걸로 지금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종합해 보면 조금씩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배 자체가 복원력을 잃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 네. 구조 자체라든지 어떤 개조했다라든지 과적했다라든지 모든 것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안전지침을 지켰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서해 페리오 계속 너무나 비슷한 네. 사고라고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안전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 본선에 승선하고 있는
그 해지사들의 자질 문제 쪽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육상에서 사실은 그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하물을 적재를 하고 나면은 네. 그 하물 적재가 제대로 됐는지 그 결박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는 1등 항해사가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 그 결과를 이제 상부 선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출항을 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배는 보니까 그 적재를 완료를 하고 나가지고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출항을 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군요. 예. 예, 그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추가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 현지에서 희생자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2명이 더 추가로 수습이 돼서 현재까지 희생자는 6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38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어디서 수습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2004년이었죠. 재난관리 전담기구 소방방재청을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재난이 생긴 이후에도 관리하는 거, 대책하는 거, 마련하는 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몇 차례 저도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토론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뭐 생각한 데는 이 재난방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를 나눌 수 있을 텐데, 네. 예. 특별히 이 바다, 선박과 관련돼가지고는 그 배에 관해가지고 좀 실제 경험도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 정립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네. 예. 그 자문을 해야지만이 이 어떤 조치를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조치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착 만들어지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 계속 진전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피상적으로는 느낍니다만은 현재의 조직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김세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